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인 이모 씨의 죽음을 놓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껏해야, 이런 표현이 맞아요. 이낙연 대표 여의도 사무실에 보증금, 그 다음에 집기 한 1,0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종로 사무실에 복합기 대여료 76만 원인가요?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별 되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이외에 하나 더 불거진 게 이제 여러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많이 받아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 측에서 그걸 해명했어요.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아마 법무법인인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 대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대표직을 맡을 수 없게 돼서 이모 씨가 대신 대표직을 맡았다. 아마도 명목상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급여 액수가 무슨 얼마나 거액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모아도 그렇게 거대한 액수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리고 검찰에 이제 선관위가 고발한 것도 사실은 복합기 대여료, 복합기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복사도 하고 전송도 하고 이런 그런 기기를 말하죠. 그걸 갖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추가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게 법원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글쎄요, 집행유예 정도가 아닐까요? 서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산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중반의 가장이 자살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선 자녀들을 떠올리겠죠.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부모,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자녀와 아내, 이 가족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심, 뭔가 다른 흑막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지금 나타난 것만 봐갖고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요. 그렇다면 뭔가 더 큰 게 있다.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뭔가 더 큰 게 있거나 다른 의혹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생각한다면 더 큰 흑막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더 다른 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합리적인 의심, 의문, 그는 과연 자기 의지로 자기가 다 떠안고 가겠다,
그런 충성심으로 사실은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자기가 떠안고 실제로 감옥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떠안고 가겠다 하는 의미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대신 갔다 올 수 있지만 삶을 버린다. 가족을 두고 과연 그게 본인 혼자의 의지와 선택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또는 세력, 굳이 이 대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의 측근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는 이 죽음을, 이 극단적인 선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흑막이 있길래 그는 자기 스스로 삶의 종지부를 찍었을까요? 정말로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자마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이 공수처법 빨리 강행 처리하겠다느니 검찰개혁 계속 하겠다느니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요.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대권 도전의 꿈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의 사실상 집사와 다름없는 사람의 죽음과 그에 따르는 의혹이 계속 이낙연 대표의 뒤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또한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오는 하락세를 계속 보여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참모의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새로운 그런 문제죠, 문제. 새로운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얹어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이 문재인 정권 내지는 그 이른바 그 문파, 근데 극렬 지지층이죠. 그들이 눈에 들기 위해서 더욱 마치 추미애가 칼춤을 추듯, 미친 칼춤을 추듯 이낙연도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은 점잖고 낮은 음성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말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죠. 아마 이낙연 대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미애와 같은 그런 미친 칼춤을 추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이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